일본 전산 이야기, 열정과 끈기의 여정. 1973년 교토의 허름한 창고에서 4명의 직원이 모여 꿈을 꾸기 시작했어. 자본금은 3천만 엔, 사장은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한 나가모리 시게노부. 그때 일본은 오일 쇼크로 경제가 흔들리던 시기였지. 그런데 이 작은 회사는 불과 30년 만에 연매출 8조 원, 직원 13만 명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어. 이게 바로 일본 전산의 이야기야. 김성호 작가가 쓴 일본 전산 이야기는 이 기적 같은 여정을 생생히 그려내며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정과 끈기의 힘을 보여줘. 책을 펼치면 나가모리 사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한 회사를 세계 1위로 만들었을까? 이 책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며 읽는 순간부터 너를 단숨에 끌어당길 거야.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 일본 전산 이야기는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의 창업과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의 독특한 경영 철학과 그를 따르는 직원들의 헌신을 담고 있어. 이야기는 1973년 교토의 3평 남짓한 창고에서 시작돼 4명의 직원, 낡은 책상 몇 개, 그리고 끝없는 열정. 그게 일본 전산의 출발점이었지. 당시 일본은 오일 쇼크로 경제가 휘청였고 이후 10년간 장기 불황이 이어졌어. 하지만 일본 전산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터라는 단일 분야에 모든 힘을 쏟았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책에는 일본 전산의 초창기 에피소드가 가득해. 예를 들어 한 신입사원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그는 금요일 저녁 거래처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오자 주말 내내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갔어. 거래처의 불만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았지. 월요일 아침 그는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심지어 거래 물량을 늘리는 성과까지 냈어.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전산의 행동 지침, 즉시 한다를 몸으로 보여줬지. 또 다른 사례로 나가모리 사장이 도쿄에 사무소를 열어야겠다고 결정한 이야기가 있어. 그는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사무소를 열었어. 심지어 그의 아내가 젖먹이를 업고 업무를 도울 정도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지. 이런 순간들은 일본 전산이 단순히 기술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헌신과 리더의 빠른 결단력이 어우러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과정임을 보여줘. 일본 전산의 인재 채용 방식도 독특해. 초창기엔 대기업처럼 화려한 인재를 뽑을 여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가모리 사장은 밥 빨리 먹기, 큰 소리로 말하기, 화장실 청소 같은 파격적인 입사 시험을 도입했어. 밥 빨리 먹기 시험은 단순히 속도를 보는 게 아니야. 결단력과 건강한 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지. 나가모리 사장은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도 빠르게 처리한다고 믿었어. 화장실 청소 시험은 겸손함과 기본기를 점검하는 도구였고, 이런 시험을 통해 뽑힌 직원들은 학점이 낮거나 스펙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끈기와 열정으로 일본 전산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어. 일본 전산의 또 다른 놀라운 성과는 적자 기업 인수합병의 맨드어이야. 책에 따르면 그들은 회생불능 판정을 받은 30여 개 기업을 인수해 단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어. 예를 들어 한 적자 기업을 인수한 후 나가모리 사장은 직원들에게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공장에 먼지 쌓인 기계와 어수선한 환경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바뀌었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지. 이런 사례들은 일본 전산이 돈이나 기술뿐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집중했음을 보여줘. 책은 또한 일본 전산의 글로벌 확장 과정을 다뤄. 1980년대 그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했어. 당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지. 하지만 나가모리 사장은 세계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며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뒀어. 예를 들어 미국 공장을 인수했을 때 그는 현지 직원들에게 일본식 경영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일본 전산의 핵심 가치를 심었어. 이런 유연함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비결이었지. 열정, 끈기, 그리고 기본의 힘. 일본 전산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 정열, 열의 집념. 이 세 가지는 일본 전산의 3대 정신이자 회사의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가치야. 나가모리 사장은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를 외치며 불가능을 도전으로 바꾸는 마음을 심어줬어. 이를 구체화한 게 바로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구호야.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야. 문제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지. 예를 들어 한 직원이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테스트를 반복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그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고객의 신뢰를 얻었어. 이런 태도는 일본 전산의 모든 직원에게 스며들어 그들을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기본의 중요성이야. 나가모리 사장은 청소, 정리, 정돈 같은 기본적인 행동이 성공의 토대라고 믿었어. 책에 소개된 3Q6S 철학을 보자. 3Q는 좋은 직원,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을 뜻하고 6S는 정리, 정돈, 청결, 단정, 예의 소양을 의미해. 예를 들어 공장을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청소였다는 점은 단순한 행동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줘. 한 공장 매니저는 청소를 하다 보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게 제품 품질로 이어졌다고 회고했어.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도 강렬해. 나가모리 사장은 호통치는 리더로 유명했지. 하지만 그의 호통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 직원들을 깨우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였지. 그는 실패한 직원에게 오히려 점수를 더 주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 이를 매기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조직의 활력을 주기 위해 경쟁과 자극을 유도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또 그는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교육과 자기개발을 강조했어. 편한 회사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지. 마지막으로 일본 전산의 성공은 집중에서 비롯됐어. 그들은 모터라는 한 분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세계 1등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비전을 세웠어. 이 집중력은 불황 속에서도 그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지. 예를 들어 1990년대 PC 시장이 커지면서 하드디스크 모터 수요가 폭발했어. 일본 전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고 품질의 모터를 개발해 시장을 장악했어. 이런 집중력은 그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야. 우리 삶과 조직에 주는 교훈. 일본 전산 이야기는 현대의 조직과 개인에게 많은 시사점을 줘.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야. 청소나 정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조직 문화를 바꾸는 접근은 오늘날 기업에도 큰 울림을 줘.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복잡한 전략이나 최신 기술에 치중하지만 직원들의 태도와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낼 때가 많아.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야. 화려한 스펙이나 화려한 목표보다 매일 꾸준히 기본을 지키는 게 성공의 첫걸음이지. 둘째, 열정과 끈기의 중요성이야. 일본 전산에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구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해. 현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건 정말 중요해.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자세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야.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 책을 읽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3일을 투자했더니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의 충성 고객이 됐다고 했어. 셋째, 리더십의 역할이야. 나가모리 사장의 호통과 격려는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냈어. 현대 리더들은 직원들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을 즐기게 만들어야 해.
특히 젊은 세대가 일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오늘날 이런 리더십은 더 중요하지. 예를 들어 한 기업의 팀장은 이 책을 읽고 팀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었어. 그 결과 팀의 사기가 올라갔고 프로젝트 성공률도 높아졌지. 넷째, 집중의 힘을 빼놓을 수 없어. 일본 전사는 한 분야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 세계 1위를 달성했어. 이는 현대 기업이 다각화에 치중하기보다는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에 집중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지.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전문 분야인 UI 디자인에만 집중하기로 했어. 그 결과 그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큰 프로젝트를 따냈지. 마지막으로 이 책은 조직의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 일본 전사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어. 현대 기업에서도 팀워크는 성공의 핵심이야. 예를 들어 한 IT 기업은 이 책을 읽고 팀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어. 그 결과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갔지. 열정과 현실 사이. 일본 전산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은 대부분 나가모리 사장의 경영 철학과 일본 전산의 성장 스토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정열, 열의, 진념이라는 3대 정신과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구호는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지. 한 독자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 이 책을 읽으며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일본 전산의 끈질긴 태도가 내 일하는 방식에 영감을 줬다. 특히 나가모리 사장의 인재 채용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 밥 빨리 먹기나 화장실 청소 같은 시험은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기본기와 태도를 중시한 점에 공감했다는 의견이 많았어. 한 독자는 스펙보다 잠재력을 보는 나가모리 사장의 지혜가 인상적이었다며 현대 기업의 채용 방식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 일부 독자들은 일본 전산의 하루 16시간 일하기나 주말도 반납하라는 철학에 거부감을 느꼈어. 한 블로거는 이렇게 썼어. 직원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대 세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독자는 나가모리 사장의 경영 방식이 제조업에 특화된 것일 수 있다며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느꼈다고 했어.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선 열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한 20대 독자는 열정은 좋지만 개인의 삶도 중요하다며 일본 전산의 방식이 다소 극단적으로 느껴졌다고 털어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산의 조직 문화와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어. 한 독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했어. 특히 적자 기업을 흑자로 전환한 사례는 조직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받았지. 또 다른 독자는 나가모리 사장의 호통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그가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고 밀어붙인 점은 존경스럽다고 썼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책은 꽤 화제가 됐어. 한 독서 모임에서는 이 책을 읽고 열정과 끈기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참가자들 사이에서 현대 사회에서 열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뜨거웠어. 어떤 이는 일본 전산처럼 목표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삶도 멋지다고 했고 다른 이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번아웃을 피하려면 균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지. 이런 다양한 반응이 이 책이 단순한 경영 서적이 아니라 삶과 일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준다는 걸 보여줘. 너의 생각은 어때? 일본 전산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야. 열정과 끈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가모리 사장의 강렬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헌신은
때로는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과 태도의 중요성이 담겨 있어.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될 때까지 한다는 구호에 가슴이 뛰었는지, 아니면 그의 혹독한 경영 방식에 고개를 갸우뚱했는지. 혹시 이 책을 이미 읽었다면 어떤 메시지가 너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해. 만약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끌리는지 말해줄래? 너의 생각을 꼭 듣고 싶어.